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예. 오늘은 재고 수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수출할 때는 상품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죠. 예. 그 패킹 리스트랑 인보이스를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포워딩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물류 회사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택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해외 간에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해주는 업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물건이 다 준비가 끝났으면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를 작성하고 포딩 업체를 통해서 선적 일정을 잡은 다음에 전달을 하면 포딩 업체가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관세사가 이제 HS 코드, 어떤 상품이 나가는지 수출이 되는지 상품에 대한 코드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박으로 컨테이너 실어서 선박으로 싣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도착해서 이제 선박에서 이제 하차해서 보통 이제 도어 투 도어로 저희가 포딩 업체에 선별하면 저희 창고 쪽까지 컨테이너가 도착을 하고, 창고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장소가 너무 좁다고 하면 이걸 화물로 트러킹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게 실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컨테이너 상차를 합니다. 이제 도착해가지고 현지에서 포워딩 업체가 이제 바이어 있는 곳까지 물건을 내륙 운송해가지고 전달해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수출 자체는 뭐 비용만 지급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될 서류,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네. 우선 맨 처음 수출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사업자 등록증에 뭐 수출 뭐 이런 거 뭐 종목 이런 거 넣는 거는 뭐 별도로 명판하고 직인을 제작해서 이거를 이제 관세청에다가 저희가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드를 부여받기 위해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도 다 관세사분이 다 대신 해드리니까 포딩 업체만 선별하시면 제가 수출이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수출 등록까지 다 도와주십니다.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쓰는 뭐 인보이스 서류에는 수출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 뭐 수출자의 뭐 상호, 주소, 연락처, 뭐 담당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수입자의 정보 똑같이, 그리고 선적항 어디 인천에서 할 거냐, 부산에서 할 거냐, 그리고 도착지, 수입자 최종 목적지, 도착지 어느 나라, 베트남이면 베트남 호치민항, 아니면 뭐 하노이면 하노이 쪽, 그 항구 뭐 그거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수출 품목이 어떤 품목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보이스는 사실 가격이 위주예요. 인보이스에는 이게 몇 불에, 그러니까 보통 다 통화 금액이 달러로 결정을 하니까 달러로 몇 불에, 이 옷이 어떤 옷인데 몇 불에 수출이 된다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패킹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에 대한 포커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어떤 상품인데 이게 수량이 몇 개고, 그리고 중량이 얼마나 나가고, 그리고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이제 CBM이라고 하는데 1m, 1m, 1m 이렇게 정육면체로 했을 때 이게 1CBM입니다. 그러면 20피트하고 40피트하고 실리는 게 다르죠. 40피트는 사실 20피트를 두 개 붙여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40피트 중에서도 이제 H 하이가 있어요. 우리 그 예를 들면 카니발도 하이 리무진 같이 있잖아요. 이게 40피트도 하이가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그런 컨테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성한 이 서류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이제 그 포딩 업체에다 전달하면 포딩 업체에서 이제 운송 비용하고 통관할 때 어떤 비용들, 내륙에서 비용 발생할 수도 있고, 수출할 때 서류를 만드는 수출 면장에 작성할 때 관세사님 비용도 들어갈 거고 여러 비용들이 들어갈 거죠.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만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에 드는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출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내 창고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 EX웍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인천항까지 가는, 저희가 항구까지 운송을 해주는 FOB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FR, CIF 뭐 등등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비용이 달라져요. 왜냐면 제가 창고에서 바로 보내면 인천항까지 가는 내륙 운송 비용도 빠지겠죠. 그런 비용들도 다 빠지고, 그리고 배 선적할 때 배 운임 비용, 그리고 보험,
인슐 보험도 들어야 되니까 물건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그래서 리스크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저희가 리스크를 해소하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사실 뭐 큰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EX웍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창고에서 물건을 컨테이너에 선적하는 순간 저희 리스크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EX웍 기준으로 해서 FOB, CFR, CIF, DDP 뭐 일로 흘러갈수록 비용이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근데 뭐 비용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용이 물건을 파는 데에 내 물건값에 포함을 시키냐, 아니면 별도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별다른 큰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물건 대금에 비하면 컨테이너로 나갈 때. 마지막으로 뭐 결제 방식에 대해서 뭐 알아보면 뭐 TT, 뭐 LC 뭐 이렇게 방식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TT 방식은 그냥 송금을 해주는 거죠. 그냥 계좌이체 하듯이 달러로 송금을 하던 아니면 원화로 송금을 하던 그냥 바로 송금을 받고 물건 대금을 결제받고 끝내는 거고, LC라는 건 사실 이제 그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뭐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주는 거고, 그래서 S사이트 같은 경우는 BL이 나와요. 만약 물건을 다 출고해서 선적해가지고 보냈다, 선적했다라는 BL이 나오면 그 BL을 가지고 제가 은행에 가면은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대신 그 조건에 따라서 뭐 뒤에 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S사이트 이외로 뭐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면 물건이 도착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은행이 우선 지급 보증을 서주니까 조금 안전하다고 보장을 받는 거죠. LC도 사실 뭐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은행이 지급 보증 해준다고 해놓고 은행이 조금 뭐 좀 안 좋은 은행, 아니면 별로 이상한 은행이면 사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은행에 대해서 이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뭐 신용평가 같은 거니까 약간의 검증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요 정도 보시면 뭐 수출하는 데는 사실 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출 수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용어가 생소하고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 불편하고. 그리고 인보이스 뭐 양식이나 뭐 패킹리스트 양식이나 이런 양식들이 사실 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처음 하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포딩 업체에다가 제가 이런 거 수출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시면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 어떤 예전 뭐 양식 같은 거 좀 달라 그러면은 보내주시면 거기다가 샘플링해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요 정도에서 간략하게 수출을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수출을 보내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포딩 업체는 아니에요. 저희가 운송을 해주고 이런 업체는 아니고, 수출을 보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면 재고맨이 아는 한도 안에서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 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